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걱정을 했던 것이 이 진보 좌파들의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 이번에는 또 얼마나 선동을 할지 그거를 참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MB 때 말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광우병 선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10% 가까이 떨어졌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뭐 가짜뉴스로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시켜버렸죠.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보수가 집권을 하면은 진보 쪽에서 보여줬던 것은 무슨 뭐 전 세계적인 진보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많이 동의하지도 않은 보편적인 복지 뭐 이런 거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그냥 보수가 집권하면은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해왔던 거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별의별 그냥 뭐 선동들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전까지 선동하는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더 역겨워졌고 더 저질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도 뭐 좌파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싫은데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한 여성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거 기간 때부터 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사생활을 가지고 그렇게나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있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예 그냥 없는 사실까지 날조를 해가면서 그렇게만 선동을 했던 게 지금의 좌파 아닙니까?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뭐 과거 운동권 이런 데로 회귀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선시대로 그냥 회귀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뭐 풍수가 어떻다라는 등 뭐 굿이 어떻다라는 등 그거를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운동권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한말 조선시대 딱 그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기가 찬 게 뭐예요? 이런 식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비현대적이고 저질적이고 정말 역겨운 이런 식의 선동이 먹힌다라는 겁니다. 국민 가운데 40% 가까이가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그 과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고 뭐 천공이었나요? 무슨 뭐 무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거를 뭐 믿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한말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수사를 했냐?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것조차도 뭐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을 낭비하는 것인데 천공이라고 하는 무술인이 무슨 뭐 관절을 결정하는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수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고 지금 뭐 천공이 왔다라고 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는 CCTV를 다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CCTV를 다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천공의 모습을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년 3월 한 달치 이게 지금 뭐 영상으로 용량을 보니까 4TB라고 합니다. 영화 2000편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CCTV 영상을 다 확보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천공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논란이 될 법한 얘기가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흐리거나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야 그럼 영상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측에서 그거를 삭제했다라는 것이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일단 그렇게 흐리거나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다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공의 모습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애당초 영상이 삭제가 됐던 것도 인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는 경찰이 그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날짜가 지나면 그냥 영상이 더 씌워지는 그런 식으로 삭제가 됐었다라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라고 한들 그렇게 삭제가 된 부분까지도 경찰이 아예 그냥 포렌식으로 통해 가지고 복원까지 해가지고 다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결과 이 천공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이만큼이나 지금 공권력이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지금 수사 인력이 그 투입이 돼가지고 영화만 2000편 분량을 다 그냥 막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막 보이지도 않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나 지금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공권력이 낭비가 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나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인간은 우리가 처벌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인간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정의당 전 의원이었던 김종대. 진짜 막 김종대 인간 보면 진짜 막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방송을 막 싸돌아 댕기면서 천공이 어떻다라는 등 관저가 어떻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인간인데, 이 인간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의혹을. 무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김종대가 했던 얘기가 뭐냐? 벌써 주말에 제보가 도착했다.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천공의 현장 방문 목격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또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번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고 김종대를 사실상 대통령 아마 1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되는가 싶었죠. 그런데 김종대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뭐 고발을 당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교향곡은 4악장이다. 나의 12월 폭로가 1악장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폭로가 2악장, 3악장, 4악장이 계속해가지고 작곡되고 있다.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정의당의 수준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 놈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가짜뉴스 허위 선동밖에 못하는 것이지.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2월 달에 갑자기 어떤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야, 내가 실제로 천공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부승찬인데요. 부승찬이가 누구냐? 국방부 전 대변인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김종대가 얘기했던 뭐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천공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고위 관계자가 부승찬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간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그냥 책까지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그냥 뭐 책에 그냥 누가 들어가 천공을 그냥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책을 써버렸다니까요. 이 김종대가 됐거나 부승찬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만큼은 정말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고 뻔뻔하게 뭐 가짜뉴스를 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포를 해도 그냥 지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만 높아지고 처벌을 딱히 안 받고, 받아봤자 무슨 뭐 벌금 얼마 내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우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치는 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국가 짓고 그냥 뭐 벌금만 500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냥 이게 뭐 마구잡이로 지금 가짜뉴스가 유포가 되는 겁니까? 딱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승찬이가 뭐한 인간인지 보니까 문정인 기억나십니까? 그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살짝 뭐 마식한 얘기 많이 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정인의 제자다 뭐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인간이 부승찬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뭐 그때 뭐 공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마까지도 선언했던 인간이 부승찬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나물의 그 밥인 것이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가 뭐라고 외신들을 불러놓고 뭐 간담회를 하는지 뭐 그것조차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봤을까, 그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 망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에 외신 기자가 이재명한테 했던 질문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이 됐거나 미국이 됐거나 일본의 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식의 외교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을 보더라도 정말 국가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워싱턴 타임즈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님의 측근 중 5명이 지금까지 사망을 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되나?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상대로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뭐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워싱턴 타임즈 기자가 질문하면서도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 뭐 전 세계 뭐 다른 뭐 정상들을 만나봐도 이런 일은 못 겪어봤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질문하는 기자 본인 스스로가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인의 관점으로 봐도 우리의 관점으로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정치인 한 명을 둘러싸고 무슨 뭐 드라마 지금 뭐 현실판으로 찍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인 한 명을 둘러싸고 자기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5사람이나 안타깝게 세상을 뜬 거, 그 중에 4사람은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만의 미스테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던 게 이 질문을 듣고 이재명이 답변하는 거, 그 답변하는 방식이 됐거나 답변의 내용을 듣고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10분 중에서 5분께서 지금까지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흐흐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 뭐 어떻게 따라하는지 모르. 이재명 그 특유의 웃음소리 뭔지 아시죠? 그냥 기분 확 그냥 나빠지는 그 웃음소리. 아침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뭐 이런 웃음소리 들려드려가지고. 그런데 그 특유의 웃음소리 어떻게 저게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전영숙 씨가 극단 선택을 했을 때 그거 뭐 조문 가겠다고 자기 어머니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조문까지 왔다고 뭐 7시간 가까이나 기다려가지고 조문했던 인간 그게 이재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도대체 이재명의 심정이 뭐였던 건데요? 너무나 전영수 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7시간 가까이나 기다리면서 슬픔 감정 때문에 기다리고 조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나요? 정말 그게 슬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저 답변하는데 흐흐 거리면서 그 특유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낼 수가 있나요? 100% 제가 확신합니다. 전영수 씨를 조문하러 갔을 때 그 이재명의 심정은 뭐였을 것이다. 지금의 웃음소리를 냈던 저 심정과 똑같을 것이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재명이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 태도도 제가 보면서 소름이 끼쳤고요. 더 웃겼던 거는 답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데요. 뭐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면 되는 문제지. 무슨 놈의 자기는 지금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심지어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과거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뭔가 은연중에 자기가 옛날에는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죠. 과거용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용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이재명 너라고 해서 좀 그런가요? 뭐 너 맞지 뭐. 이재명 너가 본인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수치를 당신이 만든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 수치를 느낀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을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워싱턴 포스트 그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워싱턴 타임즈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외신 기자가 보기도 다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외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니 전 세계 정치에서 기자가 질문하는데 우리가 당대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수치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지 왜 이제만 본인이 느끼냐고 지 때문에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수치감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빨리 털어내시고 그냥 뭐 국회의원직이 됐거나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 구속이 되는 거
거,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수치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더라도 정말 제가 막 부끄러웠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한미 동맹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미일 군사 동맹, 특히 한일 군사 동맹까지 필요한 상황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좀 이상한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한미 관계도 파괴시키겠다. 이런 지금 막 죽창 들고 막 파괴시키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이번에 또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도청을 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됐거나 명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 보고서 디스코드였나요? 그걸로 유출된 거. 그 보고서가 조작이 된 보고서다. 양 나라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때요? 믿지를 않아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미국이 확인해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했는데 누구한테 확인할 건데요?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확인할 겁니까? 북한한테 가가지고 확인할 겁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미국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됐고 상당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라는 게 뭔데요? 아니 지금 미국 언론에서 그거를 보도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 언론사,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 언론사의 말을 믿고 미국 정부 얘기는 믿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청했다. 양 나라에서 지금 미국에서 조작됐다라고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축장 들고 미국 찾아가자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노동 3원가 4원가 그거 막 발사하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만 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대요. 한국과 중국 양사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한국과 미국 양사의 관계도 좋게 만들 수 있대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쉽나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면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되게끔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반도체법 같은 걸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결정을 해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옛날처럼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눈치 보는 거 그거 안 된다 이제. 정확하게 어느 편인지를 결정해라.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 파악도 안 되고 그냥만 하나만한 소리만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외교의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쪽도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게 제일 좋다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 어느 한쪽도 손해 안 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누가 모르겠냐고. 다 알고 있지. 근데 현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엄혹한 현실 속에서 이재명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맨날 하고 앉아 있는 건 반일운동이나 하고 앉아 있고